선 넘어 내 잔머리입니다. 한쪽은 선을 넘었다고 얘기하고요. 한쪽은 잔머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한동훈 공격사주 선 넘었다. 대통령실 김대남 주장 근거 없어라는 건데 일단 한동훈 대표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죠. 그리고 그 녹음을 보면 그게 무슨 모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 행위 자체가 그대로 녹음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 굉장히 명확하게 콕콕 집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언론 제보도 아니고 당원인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원인 사람이 좌파 유튜버한테 허위 공격 사주하는 거 이거 선 넘은 거 아니냐 해당 행위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녹취를 보면 모의가 아니라 그냥 실행 행위 자체가 녹음이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최창렬 교수님. 확실히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모의라고 볼 수도 없고 이건 실행이 그냥 그대로 담겨 있다. 한동훈 대표는 아예 그냥 유죄라고 확실한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 네. 이제 그 서울보훈 감사로 갔다는데 그 내용은 다 이제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욕설에 가까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거기. 그리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리고 서울의 소리란 매체가 지금 얘기처럼 이른바 좌파 매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하고도 7시간 통화 얘기가 있었고 말이죠. 그 매체인데 어떻게 그쪽과 그렇게 가깝게 5시간 정도 통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전에도 통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 그건 제가 볼 때 반드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김대남 이 선임 행정관이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다고요. 네. 이게 대통령실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김건희 여사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정말 좋아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건 어쨌든 간에 등장을 한다고요. 통화에. 네.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반응을 지금처럼 이게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이것도 사과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보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 아까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김 여사가 지금 등장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통화권 명태균 씨 건에도 공천계 의혹에도 등장을 하고 여기 직접 무슨 뭐 통화한 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자꾸 인물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가 김대남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꼭 찍어서 거기 갔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보증보험. 그럼 찍어서 갔다는 건 누구에게 얘기했을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이고 감사 자리가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임기 3년에 본인이 또 그 얘기했어요. 다른 데 2년인데 여기 3년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간다. 뭐 저기 뭐 G80이 나오고 해서 뭐 그런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저도 기사에도 본 건데. 네. 그 누가 영향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건설업 하다가 이제 뭐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다가 대통령실에 와서 또 용인에 출마하려 하다가 안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데를 갔는지를 밝혀야죠. 찍었다며요. 자기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막 찍으면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전혀 무관하다 볼 수가 없죠. 전반적 유추컨대 말이죠. 네. 그다음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도 뭐 당에서 뭐 감찰인지 뭐 조사인지 한다고 하니까 할 것이고 진상조사니까 할 것이고 대통령실도 이걸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실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대통령실에 있던 연고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로. 그거 조사해 봐야죠. 근데 그걸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별 문제 아니다, 대단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대통령실 핵심 측근들의 이 현실 인식도 대단히 아니하고 한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안이 단순히 한 사람의 허위, 이 허풍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냐 대통령실에 언급이 되고 이 사람이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알아볼 사안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당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는데 이거 말고 별도로 알아봐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당에서 조사를 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서범수 사무총장이 이거 윤리위 열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였느냐. 7일 최고위에서
윤리위 구성 의결 절차를 거쳐서 바로 첫 회의를 할 거다. 그러니까 빠르면 7일 최고위 하고 빠르면 7일 날 바로 또 윤리위가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김대남 전 이 행정관이 탈당을 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런 거예요. 신지호 부총장님. 네. 탈당을 했는데 올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탈당해도 그 진상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핵심은 김대남 씨의 그 개인 일탈 행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같이 공모를 한 것인지 뭐 그런 것 등등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대남 씨의 개인 일탈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는 분들께는 네. 제가 거꾸로 묻고 싶은데 이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이 김대남 씨의 개인 플레이였다 이런 결론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안다는 얘기인가요? 그 전모를 다 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해보지도 않고 이거를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그렇게 결론부터 못 박아 놓을 수가 있는가. 오히려 그렇게 하는 행위가 네. 김대남 감싸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또 낳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어요. 차분하게 진상을 파악해 보고 네. 결과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은 그때 가서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근데 왜 개인 일탈행위라고 딱 결론부터 내려버리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김대남 씨가 지난 여름에 했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 지금 뭔가 확연하게 다 이렇게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인데 왜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개인 일탈이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여당 내부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저는 굳이 이걸 뭐 감찰을 해서 네. 뭘 밝힐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얼굴에 다 침 뱉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줄 알아요. 저는 진짜 이 뭐 배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김용태 의원이죠. 김용태 의원이 근데 이걸 또 뭐 굳이 감찰해서 밝히냐. 어쨌거나 우리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아 맞다. 예, 감찰을 안 하는 게 맞다? 예, 저는 뭐 감찰한다고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탈당한 사람에 대해서. 네.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 할 것도 아니고 휴대폰 포렌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번 떠들다가 끝나는 건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럴 때 쿨다운 좀 해야 된다. 쿨다운. 오히려 지금 10월 윤 대통령 탄핵설이 지금 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같이 말려드는 미끼를 덥석 무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쿨다운해서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말은 너무 감정 과잉인 것 같아요. 너무 격앙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 전체가 친윤, 친한으로 더 가뜩이나 찢어져서 있는데 더 갈등이 커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일단은 좀 이 쿨다운 시켜서 좀 조용히 시킨 다음에 나중에 안 되면은 네. 검찰에 고소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밝혀야지 이 건은 내가 보기엔 밝힐 사안이 아닙니다. 제일 예민한 게 김건희 여사랑 관련된 건데 그게 밝혀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공사 간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 감사로 간 거는 물론 문제긴 하지만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돼서 네. 이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1997년에 한나라당 이회창 대표가 대통령 나갈 때 총풍 사건이 있었어요. 북한에 얘기해가지고 휴전선에 좀 무력 시위 좀 해줘라. 우리 선거에 도움 좀 받게. 이거랑 비슷한 거죠, 오히려. 예? 한동훈 대표 좀 좌파 그 유튜브에다가 좀 때려줘라. 네. 김건희 여사가 속 시원해 하실 거다. 이런 얘기가 진상을 밝히려면 더 좀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은 좀 감정을 좀 추스릴 때 아닌가.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 과잉이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 뭔가가 있는지 밝혀야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고 이거 지금 뭐 밝혀지겠나. 지금 밝히는 게 이게 효용이 있는 거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세요. 근데 이런 가운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거라 지난 2달 동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아무 성과 없이 시끄럽기만 한 빈손 결과를 맞이해서 당과 정과 차기 대선 지지율 트리플 폭락을 이어가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져야 될 당대표로서의 성적표에 대한 책임을 김대남 사건으로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얄팍한 잔머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성과가 뭐가 없으니까 지금 이걸로 이슈로 덮는 거 아니야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합니다. 신지호 부총장님. 근데 장해찬 씨는 저희 당을 탈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던 제가 답할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자꾸만 이런 거 가지고 싸움 붙이지 마십시오. 싸움을 붙이는 건 아니고 이런 시각도 친윤에서는 사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죠. 무소속인데 하지만 여권으로 분류가 되고 친윤으로 지금 분류가 되죠. 친윤에서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오늘도 신지호 부총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또 여쭤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사주한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신지호 부총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지금 혼자 한 일인지 공모인 건지를 밝혀야 된다. 근데 그 공모가 혹시 대통령실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안이 커진 건데 대통령실은 아까 저희 기사 제목에서도 뭐라고 나왔느냐. 이거 근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통령실 입장을 좀 같이 볼까요?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분이 전혀 없다. 그리고 사진은 연말 송년회 또 직원 퇴임 행사 때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찍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때 했다는 얘기는 대통령실에 들어와서 선임 행정관으로 있는 기간 중인 거고 퇴임 행사라 그러면 그보다 더 뒤에 이 나갈 때 총선 앞두고 나갈 때 그때 나가면서 이 퇴임 행사 때 같이 찍은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대통령실이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바로바로 막 즉각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잘 안 하는데 관계자 백브리핑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엔 임세영 위원님 지금 알립니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좀 반박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좀 당황스러운 게요. 네. 저도 청와대에서 부대변인 시절에 네. 뭔가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을 할 때는 그게 근거가 매우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의 최고의 컨트롤 타워일 수 있는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퇴임 때 잠깐 찍은 거고 하셨지만 실제로 당선인 시절에요. 김대남 씨랑 식사를 오랫동안 했던 근거들이 있어요. 그게 SNS도 올라갔고 그때 그 당시에 김대남 씨가 당선인과 식사를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감동스러웠다는 등등의 얘기가 그 당시 당선인 시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전당대회 때 본 거나 퇴임식 때 본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명을 하려면 좀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해야지. 이러니까 우리 국민이 대통령실에서 하는 해명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단순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김대남 씨랑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비서관 대행까지 한 분과 일면식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정보가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해 등등 이런 게 사실관계들이 사실상 보면은 그때 기사가 나온 것들이나 서천 화재 간 것이나 이런 게 시간이 딱딱 맞거든요. 그러면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면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부터가 거짓말인데 이제 일면식이 없다는 말이 궁색해지니까 사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나온 이게 알려드립니다 내용들이 저렇게 나온 건데 이건 거짓말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지금 임세훈 위원님이 이건 거짓말이다.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좀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이게 약간 단언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거야라는 게 실제로 있긴 있는 게 2022년에 김대남 이 선임 행정관이 그때는 이 예비 후보였었죠. 예비 후보 때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 당시 2022년 4월 13일에 본인이 한 인터뷰에 이게 있었어요. 제가 조직 동안에 조그마한 능력이 있어서 제 열정을 펼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당선인이 저를 많이 신뢰하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3월 29일, 그러니까 2022년 3월 29일인 거죠. 2022년 3월 29일에 당선인과 2시간 독대라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22년 3월 29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당선인 신분이거든요. 아직 대통령실로 이제 취임하기 전인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최창렬 교수님. 예. 그럼 이거는 김대남 행정관의 허풍인가 이것 역시? 허풍일 리가 없겠죠. 저게 이제 4월 20 재작년 아닙니까? 벌써 2022년이면 그때 네. 언론과 인터뷰에도 없는 얘기를 저렇게 하겠어요. 대통령 당선인과 만났다는 걸 거짓말 할 리가 없어요. 2시간 독대는 사실 크긴 해요. 2분도 한 것도 아닌데.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말이 안 돼요.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제 거짓말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윤 대통령의 인식은 없나 보죠. 요즘 우리나라 정치에서 자꾸 사진에 나와도 잘 모른다고 하는 게 거의 뭐 일반이 돼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야말로 그 인식 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이 김대남 씨 이 문제 저 가볍게 넘긴 문제 아니라고 봐요. 아까 장해찬 씨 말에 전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저 남의 말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분의 생각이니까 존중하겠는데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무슨 뭘 덮으려고 저렇게 하겠어요? 제가 만약 한동훈 대표도 그냥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현재 여당 대표인데 그리고 전당대회 때 주요 후보였는데 유력한 후보를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매체에다가. 네. 매체에다 대고 이거 얘기해야죠. 이런 걸 다 덮어놓고 뭘 밝혀나갑니까? 정치라는 게. 뭔 진상규명, 그것도 뭐 민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진상 하나 규명이 안 되고 그냥 매일 의혹으로 남기고 이게 국민의 모습에 차곡차곡 쌓아간다고요. 그게 이른바 10월 위기설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 보세요. 저 인터뷰 내용도 나오고 있죠. 아까 사진도 있었죠. 근데 대통령과는 일면식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도대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되니까 자꾸 국민의 정부에 대한 특히 대통령실에 대한 불신이 쌓아가는 거라고 좀 봐요. 그 쌓아가는 건 뭘 연결됩니까? 정서적 탄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저렇게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것처럼 친분 없다, 인면식도 없다, 우리하고 관계 없다, 개인적 일탈이다 라고 볼 게 아니고 이렇게 대통령을 비난했으면 당장 잘라야죠 감사해서. 대통령과 2년 때문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낙하산이라는 게. 그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 이 정권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대통령 비난 일색이 밝혀졌으면 당장 감사해서 물러나게 해야죠. 왜 감사 그 자리에 놔두고 있죠? 저는 그거부터가 이해가 안 가요. 별게 아닙니다. 감사 자리 간 것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창렬 교수님 얘기는 내가 한동훈 대표라도 이거는 문제 있다고 얘기하겠다, 조사하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당장 감사 자리부터 지금 뭐 잘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어제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들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보안의식과 공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 중요 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대남 서울보증감사 임용 자체가 이상하다. 다시 말해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일단 감사직에서 좀 내려오시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 보겠습니다. 네, 여기 김 감사는 동아일보에 공격사주 논란과 감사직은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표님, 네. 보통은 일단 논란이 되면 직을 보통 사퇴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탈당은 했어요. 탈당은 했는데 사퇴는 안 한다. 이건 난 떳떳한데 당이 날 공격하니 나는 탈당을 하고 감사직은 그대로 간다라는 겁니까? 굉장히 뻔뻔한 거죠. 네, 굉장히 뻔뻔한 거죠. 누군가 힘을 써서
서울 보증보험에 갔을 거 아니에요. 연봉 3억에 차 나오고 법인카드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 이상 쓰는 꿀보직 중에 꿀보직이거든요. CEO랑 같은 급입니다. 감사가. 네. 그런 정도의 꿀보직 자리에 나 내놓기 싫다 이거죠. 거기 갈 때 얼마나 노력해서 갔는데 내놓기 싫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뭐 나가라고 하면은 뭐 직권 남용이고 뭐 자진 사퇴 요구할 수도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보내야 되죠. 내보내서 민심을 빨리 수습해야 되고 이 사태의 본질은 저는 지금 그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네 분 미끼에 자꾸 말려드는 것 같아요. 미끼에. 예, 이 사태의 본질은 네. 서울의 소리인가 그 이명수라는 기자가 옛날에 왜 7시간 50분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거 MBC에 선거 전에 제공하고 이번에 300만 원쯤 백도 관련이 됐고 이번에 대통령실 앞에서 김 여사 또 편의점 들리는 것도 몰카로 또 찍어서 하고 김 여사 스토커거든요. 김 여사 스토커한테 지금 이 건도 지금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할 건가? 예? 이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고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자꾸 야권 좋은 일만 시켜요. 네. 미끼를 덥석 무는 거랑 똑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좀 침착하시고 네. 윤 대통령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해서 네. 수사를 시킨다든지 뭔가 조치를 빨리 해서 국민 감정을 좀 수술해야 된다. 오늘 뭐 그 재의결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사법적인 건 끝나는 건지 몰라도 정치적인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대남 씨 사건도 그렇고 요전에 왜 명태균이라고 마산의 정치 거간꾼이 또 그것도 김건희 여사랑 또 문자한 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 뭔가 일괄적인 전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조 부총장님 짧게. 그 한동훈 대표가 뭐 감정적 대응하는 건 아니고요. 차분하게 지금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경원 의원이 어제 저렇게 한동훈 대표의 진상조사에 대해서 야당이 한 그 탄핵의 그 밑밥을 뭐 물어버리는 거다는데 저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그거는 반드시 저희가 지켜내야 될 마지노선입니다. 네. 그걸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 내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저희 스스로의 손으로 진상 규명할 거 규명하고 조치를 취할 거 조치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뭐가 있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스스로 그런 자정 능력을 보여줄 때만이 네. 대통령을 야당의 부당한 공세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이게 되죠. 이걸 그냥 덮어주고 가자고요. 네. 그럼 덮어지나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터져 나올 때마다 즉자적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한 이런 한심한 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대표가 저 왜 그러는지 답이 나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다. 오히려 탄핵 마지노선을 우리가 더 앞장서서 막기 위해서 그런 거다.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약간 여권 내부에서 지금 윤한 대통령실 뭐 공격사 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가운데 어젯밤에 김민전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어요. 네. 에피소드 1, 2, 3라고 하면서 제목이 뭐 그런 거였었습니다. 두어 달 지켜본 한동훈 대표 측근들은 신데렐라 신드롬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얘가 에피소드 1, 2, 3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냐? 첫 번째, 윤상현 의원과 일부 최고위원이 대통령이랑 만찬을 가졌다는 기사 보도가 있었다. 여기 김민전 최고위원도 포함이 됐었죠. 근데 몇몇 의원들과 대통령 만찬이 그렇게 주목받아야 하는 일인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그때 나한테 전화해갖고 내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내가 핸드폰을 안 갖고 가서 그런 거지. 사실 뭐 별일 아니었는데 이미 친한계 뭐 인사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더라라는 게 첫 번째 신데렐라 신드롬의 신데렐라 신드롬으로 보는 이유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당 지도부 만찬 9월 24일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가 갔었던 만찬 밥 잘 먹고 와서 무슨 날인지 이해가 안 된다. 가을밤 정치 이 얘기가 한지아 대변인 발언인데 그러니까 친한계 발언인데 이거 결국 친윤이 말하지 않은 게 드러났는데 이거 허수아비 때리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김대남의 녹음 파일.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하죠. 자초지 좀 따져보고 비난하면 안 되나? 용산에 추천한 사람은 신지호라고 한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실명으로 올렸습니다. 네. 일단 뭐 물론 지금 현재는 어제 밤에 올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 일단 요거부터 신지호 부총장님. 그를 용산에 추천한 사람은 신지호다. 맞습니까? 그 용산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를 제가 화요일에 전해 들었다. 네, 네. 뭐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화요일 밤에 제 페이스북에 자초지정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 이후에 네. 용산이 됐건 어디가 됐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이 여태까지 없습니다. 만 이틀이 지났는데요. 네. 근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저렇게 본인의 의견을 쓰는 건 좋고 자유인데 네.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좀 해보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에피소드 3은 허위 사실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쓴 거고 에피소드 2도 제 얘기거든요. 네. 그 가을밤 정치 근데 제가 발언한 거는 누가 그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참 그 사람 문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민정 최고위원은 제가 그걸 친윤 인사라고 특정을 해놓고 비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윤이 아니고 네. 수석 대변인 한지하더라. 허수아비 때린 거 아니냐. 네. 저것도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문의 글을 쓰면서 어떻게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썼는지 네. 저는 그게 의아스럽고 뒤늦게나마 발견돼서 그런지 어떤 건지 본인 스스로 올리고 본인 스스로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 든 에피소드가 맞지 않는 얘기다. 특히나 3번은 매우 허위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 글 말고 이 글의 마무리에 마지막 문단으로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신데렐라 신드롬이 한 대표 측근들의 급발진을 불러오지만 나를 비롯해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한 대표는 핍박받는, 구박받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황태자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배트맨이 없는 로빈이 존재할 수 있을까? 아무리 로빈의 키가 커졌다고 해도 여전히 로빈을 보면 배트맨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라고 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같은 글이기 때문에 이거 현재 삭제가 돼 있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은 친한계가 신데렐라 신드롬, 그러니까 지금 핍박받고 있는 우리 왜 다들 우리를 구박해라는 약간 그런 데 좀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약간 제3자격일 수 있는 최창렬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친한계가 신데렐라 신드롬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신데렐라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다. 예, 왜냐하면 한 대표가 여당 대표잖아요. 네. 63%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는데 당대표에. 어제도 만찬을 그저께 만찬했나요? 10월 2일 날? 2일 날 했죠. 2일 날 네. 그저께죠, 이제 그저께인데 거기도 안 갔잖아요. 뭐 그게 뭐 대단한 문제냐고들 말들을 하던데 대단한 문제죠. 왜 당 대표를 안 부릅니까, 거기에? 물론 무슨 뭐 이제 국정원서 앞두고 격려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또 입사일 만찬 뭐 별거 아닌데 왜 자꾸 난리치냐고 김민전 최고에 썼습니다만 별게 아니다 별거가 아니라 이른바 독대라는 말도 참 부담스럽긴 한데 그 말 용어 자체가 어쨌든 독대라고 하니까. 독대에 대해서 그 요청을 했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좀 풀어보자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어쨌든 간에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저는 보여요. 대통령실로서는 왜 그걸 언론 플레이 했냐고 얘기하는데 언론 플레이가 본질이 아니라 대통령과 만나서 뭔가 좀 풀어봅시다라는 그런 그게 난 배어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보면 저를 마치 한동훈 대표가 전혀 얼굴도 몰라 한 번 본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제3자입니다. 네. 제3자인데 저는 저렇게 쓴다는 게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여당 대표서 지금 그 당내에 원내 기반도 거의 취약하고 사실 당정 갈등이라는 말도 안 맞는 게 당이 한 대표를 또 뭉쳐야 당정 갈등이죠. 당이 친위도 많은데 무슨 당정 갈등인가. 전 당정 갈등의 말은 틀렸다고 해요. 일단 표현 자체가 틀린 본질을 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고 원외이기도 하고 네. 뭔가 좀 풀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그러겠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대통령이 화답하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땐 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거 뭐 저 개인 생각이에요. 그야말로. 제2의 이준석 플랜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가동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야 밥 한 끼 먹는데 다른 때 같으면 안 불러도 돼요, 그야말로. 네. 워낙 대통령과 여당 대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여건이 균열이고 이건 국가를 위해서도 안 좋은 것이고 그렇다면 이럴 땐 불러야죠. 다른 때는 안 불러도 되지만 사이가 좋을 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야? 참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불렀느냐 안 불렀니? 그렇다면 이럴 때도 불러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뭐 그게 이제 대통령실의 정무적 인식의 부족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많은 사람이 볼 때 한동훈 대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라는 게 아닌가, 고사시키라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 이 답변입니다. 저는 저 김 전 최고의 말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신뢰라는 측면이 좀 있는 거. 황태자는 아직 지금은 아닙니다. 출발은 황태자인지 모르겠으나 법무장관 되고 쭉 왔지만 지금은 적어도 이렇게 뭐 탄압하는 정도는 아니죠. 뭐 또 한 대표도 대통령실을 많이 또 옹호를 하니까 탄압이라는 단어는 틀렸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그러면서 황태자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다라는 게 저희 개인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보통 두 가지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번 좀 미관식이었어요. 한참이 말씀하신. 잘 들어보니까 신데렐라 신드롬이라는 건가 아닌가 그래도 결론은 한동훈 대표는 황태자는 아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황태자가 어딨냐. 약간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지난 2일 있었던 만찬을 지금 말씀을 하셨죠. 만찬에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단만 다 부르고 지금 안 부르는 게 어딨냐라고 그 이유를 만찬으로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 빠진 만찬 놓고도 갈라지는 여당입니다. 그 만찬을 놓고도 지금 얘기가 분분하다는 거예요. 친한은 의도적 배제다. 또 편협한 용산 오해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친유는 한 대표도 이견이 없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한테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잘 다녀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논란을 만드는 게 오히려 모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양쪽 얘기는 좀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는데 9월 24일 만찬과 그럼 한동훈 대표가 갔었던 만찬과 10월 2일 한동훈 대표가 빠진 만찬은 같은가 다른가. 근데 이게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해요. 뭐가 다르냐. 일단 지난 24일 9월 24일 한동훈 대표가 갔던 만찬이죠. 한동훈 대표가 있고 없는 만찬입니다. 있었던 만찬은 1시간 30분, 90분이었었어요. 근데 없는 지도부 만찬 때는 2시간 15분. 35분 더 긴 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 모두 발언 없었죠.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지도부가 모두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희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 매일 아침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하면서 이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없어서 7월 거 영상을 대신 좀 보여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45초 분량의 영상이 일단 제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뭐 윤영걸 대표님. 이게 지금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편협한 협량의 정치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당에서. 지금 어떤 때입니까? 오늘 재의결 투표를 하는 거예요. 8표만 여당에서 이탈하면은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25만 원 지원부터 그냥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야당에서 특검까지 임명해가지고 그냥 시행되는데 저걸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핑계는 뭐 원내 대책이라고 해서 하지만은 누가 봐도 오비락이죠. 지금 한 대표 자리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잘해봐라 이러면 되는데 꼭 빼놓고 해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윤 대통령이 저걸 오늘 재의결 뒤로 좀 늦추든가 아니면 한 대표를 포함해서 같이 하든가 이렇게 폭넓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그건 전 잘못했다고 봐요. 하지만 한 대표도 잘했느냐? 저는 한 대표도 잘한 것 같지 않아요. 며칠 전에 윤 대통령 가는 언론사 뭐 행사에 뭐 직전에 취소하고 안 갔잖아요. 연찬회에서 왜 그 국민의힘 연찬회도 그 의정 갈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설명해야 하니까 그 자리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협량의 정치를 한 대표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 대표 측근들이 지금 너무 말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서 일본 말로 네마와시라고 있죠. 나무를 옮길 때 나무 뿌리부터 이렇게 잘 해서 옮겨야지 나무 확 뽑아서 옮기면 죽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다가 단도직입적으로 자꾸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좀 일이 좀 되게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대표도 속이 좁은 정치하고 있고 윤 대통령도 통 큰 정치를 하고 있지 않고 여태까지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그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 위기는 어떻게 갑니까? 저는 그거에 공도동망이라고 해요. 공도동망. 같이 넘어지고 같이 쓰러져서 같이 망하는 거. 지금이라도 손을 잡고 해야 된다.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당 대통령 관계가 좋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의석수가 많든지 두 개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실하고 당하고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는 길밖에 없다. 아니면은 저는 가는 길은 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가능하면 사자성어는 괜찮지만 일본 말은 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네. 근데 사실 오늘 저희가 네 분을 모셨는데 임세훈 의원님은 거의 약간 앉아만 있다가 하시는 상황. 약간 이 상황이 아무튼 여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보는 지금의 이런 여권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매우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사사로운 정치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동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2년 가까이 만나질 않았었거든요. 뭐 범죄 혐의자랑 만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안 만나셨었는데요. 그렇게 사사롭게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의 원수 아닙니까? 행정부 수반이고요. 그러면 누구든 포용할 수 있고 누구랑도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자당의 대표랑도 저렇게 사사롭게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불행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뭔가 갈등, 감정 싸움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어느 한쪽이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지는 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